다섯 번째 실험은 반응 연리 측정과 헤스의 법칙입니다. 실험 목차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체 수산화투륨과 염산의 중화 반응을 한 단계 및 두 단계로 진행시켜 각 단계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헤스의 법칙을 확인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실험에 필요한 이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탈피란 물질이 갖는 고유한 총에너지를 열역학적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물체의 내부 에너지를 U, 압력을 P, 부피를 V라 했을 때 엔탈피 H는 U 플러스 PV로 나타내집니다. 반응 엔탈피는 화학 반응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할 때 발생하는 엔탈피의 변화로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와 반응물의 엔탈피의 차이입니다. 반응 엔탈피가 0보다 크면 흡열 반응, 0보다 작으면 발열 반응입니다. 이 그림은 발열 반응일 때 엔탈피 변화와 흡열 반응일 때 엔탈피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열 반응일 때 엔탈피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흡열 반응일 때 엔탈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태함수란 각 상태에 대하여 그 상태에 도달되는 경로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개의 특성을 말합니다. 상태함수는 매우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상태함수의 값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상태함수의 값이 결정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개의 상태가 변할 때 상태함수의 변화는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관계없이 그 개의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만 의존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스의 법칙이란 화학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 또는 흡수된 열량 즉 반응열은 반응 전의 물질의 종류 및 상태와 반응 후의 물질의 종류 및 상태만 같으면 반응 경로에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즉 화학 반응에서 반응열은 그 반응의 시작과 끝 상태만으로 결정됩니다. 헤스의 법칙에 대한 예시로 고체 수산화트륨과 염산과의 준화 반응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을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체 수산화트륨을 물에 녹여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만들고 이것을 염산으로 중화시킵니다. 여기서 델타 H2 및 델타 H3는 각각 두 반응에 대한 반응열입니다. 델타 H1은 델타 H2 플러스 델타 H3를 만족합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기기 및 시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실험기구들입니다. 분석 저울에 대한 정보입니다. 분석 저울의 사용 방법입니다. 1. 저울의 전원을 켠 후 기기의 안정화를 위해 약 30분간 예열한다. 2. 저울의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고 0.2, 0.0000g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3.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무게를 측정한다. 화학 저울에 대한 정보입니다. 화학 저울의 사용 방법은 분석 저울과 같습니다. 가열 교반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가열 교반기 사용 시 주의할 점입니다. 1. 고온 가열 사용 시 고온에 적절한 내열 비커나 플라스크를 이용한다. 2. 사용 용기의 밑바닥 형태에 따라 적절한 마그네틱 바를 사용해야 한다. 3. 전도가 있는 용액은 빠르게 회전시키지 않는다. 4. 온도계를 통해 설정한 온도와 실제 온도를 비교하여 조절한다. 5. 설치 시 평평한 곳에 설치한다. 실험에 사용되는 시약인 수산화투륨, 연산, 중류수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이번 실험의 첫 번째 단계는 반응일의 반응열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건조시킨 300ml 삼각 플라스크를 화학 저울에 올려 0.1g까지 측량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측량값을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은박지로 싸서 잘 보온시킵니다. 0.25몰 연산용액 200ml를 제조하기 위해서 0.5몰 염산용액을 100ml 취한 후에 이것을 100ml 증류수로 희석시킵니다. 증류수 통으로부터 증류수 100ml를 메스 실린더에 어림잡아서 담습니다.
메스 실린더에 채취한 시료의 명칭을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연이어 또 다른 메스 실린더에 채취할 시료의 명칭을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후드에서 0.5몰 염산용액을 메스 실린더에 어림잡아서 담습니다. 홀 피펫을 사용해서 메스 실린더의 메니스커스를 맞춰줍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중류수와 0.5몰 염산용액을 연달아 넣습니다. 볼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10rpm씩 증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10rpm씩 감소합니다. 교반기의 볼륨 버튼을 조작하여 회전 속도를 300에서 400rpm으로 설정합니다. 스탠드 바닥에 삼각 플라스크를 놓고 뷰렉 클램프를 이용하여 온도계를 스탠드에 고정시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자석 적게를 넣고 주위의 온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열시킨 상태에서 0.25몰 염산용액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0.25몰 염산용액의 온도는 약 15도입니다. 약수조로 약 2g의 수산화나트륨 시료를 측량 접시에 채취하여 분석 저울로 측정합니다. 온도계를 스탠드에서 분리한 후 수산화나트륨 시료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녹이고 다시 온도계를 스탠드에 고정시켜 중화된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중화된 용액의 최고 온도는 약 20도입니다. 반응 일의 온도 변화는 약 5도입니다. 온도계를 삼각 플라스크에서 분리하고 은박지를 벗긴 후 기벽에 자석을 대어 삼각 플라스크에서 자석 적게를 제거합니다. 화학저울로 중화된 용액과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0.1g 단위로 측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 이의 반응열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300ml 삼각 플라스크를 화학저울에 올려 0.1g까지 측량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의 측량값을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은박지로 싸서 잘 보온시킵니다. 중류수 통으로부터 중류수 100ml를 메스 실린더에 어림잡아서 담습니다. 시키병을 사용해서 메스 실린더의 메니스커스를 맞춰줍니다. 메스 실린더에 든 중류수를 삼각 플라스크에 옮겨 담습니다. 연이어 중류수 통으로부터 중류수 100ml를 메스 실린더에 어림잡아서 담습니다. 시키병을 사용해서 메스 실린더의 메니스커스를 맞춰줍니다. 메스 실린더에 든 중류수를 삼각 플라스크에 연달아 옮겨 담습니다. 자석 적게를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교반기 위에 놓고 온도계를 플라스크 내부로 옮겨서 온도계의 둥근 부분을 액체 속에 담급니다. 수용액의 온도는 약 16도입니다. 약수조로 약 2g의 수산나트륨 시료를 측량 접시에 채취하여 분석 저울로 측정합니다. 온도계를 스탠드에서 분리한 후 약수조로 수산나트륨 시료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약수조에 남아있는 시료를 제거하기 위해 수용액을 약수조로 넣습니다. 다시 온도계를 스탠드에 고정시켜서 수산나트륨 시료가 용해된 수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용해된 수용액의 최고 온도는 약 18도입니다. 반응 이의 온도 변화는 약 2도입니다. 온도계를 삼각 플라스크에서 분리하고 은박지를 벗긴 후 기벽에 자석을 대어 삼각 플라스크에서 자석 적게를 제거합니다. 화학저울로 용해된 수용액과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0.1g 단위로 측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 3의 반응열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300ml 삼각 플라스크를 화학저울에 올려 0.1g까지 측량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의 측량값을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은박지로 싸서 잘 보온시킵니다. 후드에서 0.5몰 염산용액을 메스 실린더에 어림잡아서 담습니다. 스포이드로 염산용액을 조금 덜어내어 메니스커스를 맞춰줍니다. 메스 실린더에 든 0.5몰 염산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옮겨 담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사용한 온도계를 와이퍼로 닦습니다. 자석 적게를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교반기 위에 놓고 온도계를 플라스크 내부로 옮겨서 0.5몰 염산용액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0.5몰 염산용액의 온도는 약 17도입니다. 0.5몰 수산화나트륨 100ml를 제조하기 위해서 약 2g의 수산화나트륨 시료를 채취한 후 100ml 중류수를 넣어 총 용액의 부피를 100ml로 만듭니다. 중류수 통과 식기병을 사용해서 중류수 100ml를 메스 실린더에 넣어 메니스커스를 맞춰줍니다. 약수저로 약 2g의 수산나트륨 시료를 측량 접시에 채취하여 분석 저울로 측정합니다.
메스 실린더에 든 증류수를 비커에 담고 약수저로 채취한 수산나트륨 시료를 넣습니다. 약수저로 휘저어 수산나트륨 시료와 증류수를 잘 섞습니다. 0.5몰 수산나트륨 용액의 온도는 약 19도입니다. 0.5몰 염산 용액의 온도와 0.5몰 수산나트륨 용액의 온도가 거의 같아지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용액에서 각각 측정했던 온도의 평균을 기록합니다. 온도계를 스탠드에서 분리한 후 0.5몰 수산나트륨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중화된 용액의 최고 온도를 기록합니다. 중화된 용액의 최고 온도는 약 21도입니다. 반응 3의 온도 변화는 약 3도입니다. 온도계를 삼각 플라스크에서 분리하고 은박지를 벗깁니다. 삼각 플라스크 기벽에 자석을 대어 삼각 플라스크에서 자석 적개를 제거합니다. 화학저울로 용해된 수용액과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0.1g 단위로 측량합니다. 실험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고체 수산나트륨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녹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 중의 노출 시간을 줄여야 한다. 2. 실험 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반드시 지정된 눈금 실린더와 홀피펫을 사용한다. 3. 총 3번의 반응열을 측정하면서 2개의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한다. 따라서 몇 번의 반응열 실험에서 무게가 얼마짜리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하는지를 기록하고 표시하면서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4. 온도계의 말단 둥근 부분을 액체 속에 담가 온도를 재며 입김이 닿지 않게 하고 구부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반응열로 인한 온도 변화를 측정해야 하므로 각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실험의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반응 1에 대한 실험 데이터 처리입니다. 참고로 용액의 비열은 4.18줄/g 도씨이고 삼각 플라스크의 비열은 0.85줄/g 도씨입니다. 반응 1은 고체 수산나트륨과 염산이 만나 중화되는 반응입니다. 반응 1에 대한 실험 결과 값입니다. 반응 1에 대한 실험값의 계산 과정입니다. 계산 결과 수산나트륨 1몰당 반응열은 마이너스 94.774kJ/몰이 나옵니다. 반응 2에 대한 실험 데이터 처리입니다. 반응 2는 수산나트륨이 물에 녹는 과정입니다. 반응 2에 대한 결과 값입니다. 반응 2의 결과값의 계산 과정입니다. 반응 2는 계산 결과 수산나트륨 1몰당 반응열이 마이너스 37.493kJ/몰이 나옵니다. 반응 3에 대한 실험 데이터 처리입니다. 반응 3은 수산나트륨 수용액과 염산이 만나 중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응 3에 대한 결과 값입니다. 반응 3의 결과값의 계산 과정입니다. 반응 3은 계산 결과 수산나트륨 1몰당 반응열이 마이너스 56.814kJ/몰이 나옵니다. 헤스의 법칙을 이용한 결과가 확인 및 오차율을 구해보겠습니다. 헤스의 법칙에 의하면 ΔH1은 ΔH2 플러스 ΔH3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오차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ΔH1은 마이너스 94.774kJ/몰, ΔH2 플러스 ΔH3는 마이너스 94.307kJ/몰, ΔH1과 ΔH2 플러스 ΔH3의 오차율은 0.493%가 나옵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하여 반응열의 이론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준 반응열은 생성물의 표준 엔탈피와 반응물의 표준 엔탈피의 차이입니다. 각 반응에서의 반응 엔탈피 이론값 계산 과정입니다. 실험을 통해 구한 엔탈피 값과 이론적인 엔탈피 값의 비교입니다.
반응 1에서는 오차가 5.509%, 반응 2에서는 15.746%, 반응 3에서는 1.817%의 오차가 나왔습니다. 각 반응에 대한 오차율 계산 과정입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고체 수산나트륨을 염산용액에 녹였을 때 발생하는 중화열, 고체 수산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의 용해열, 수산나트륨 용액과 염산용액의 중화열을 측정하여 반응열을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열이란 그 반응의 시작과 끝 상태만으로 결정되며 도중의 경로에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탈피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출발 물질과 최종 물질이 같다는 것만 안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달라져도 엔탈피의 변화량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스의 법칙에 따르면 반응 2의 용해열 더하기 반응 3의 중화열은 반응 1의 중화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헤스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 오차는 0.493%였습니다. 그리고 표준 생성열을 이용해서 수산나트륨 1몰당 반응열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었고 개별적인 오차 값은 약 15%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차 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수산나트륨의 조회성입니다. 조회성이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현상입니다. 수산나트륨은 이러한 조회성을 갖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때문에 수산나트륨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가 든 용기의 뚜껑을 열거나 플라스크에 시료를 덜어 넣는 순간부터 수산나트륨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흡한 단열 조건입니다. 단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열은 계에서 외부로 흘러서 실제 반응열의 실험값보다 낮은 온도가 측정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단열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삼각 플라스크를 호일로 싸서 보온할 때 조금 허술하게 된 점과 실험에서 사용한 삼각 플라스크는 열랑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의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각 오차입니다. 온도 변화, 수용액의 용해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실험실의 환경입니다. 반응열의 이론값을 계산할 때 사용한 표준 생성열은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값이기 때문에 실험 당시의 온도와는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응열의 실험값뿐만 아니라 이론값 역시 계산상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용액의 비열 역시 정확히는 수용액이지만 물의 비열값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수용액의 비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기 오차입니다. 실험 방법에 나온 대로 용액이 가장 높은 온도에 도달했을 때 0.2도까지 제하했지만 온도계의 눈금 표시가 세세하지 못하여 눈금을 읽기가 어려워 눈대중으로 대충 측정하였기 때문에 온도 측정상의 오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실험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수산나트륨의 공기중 노출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로 미흡한 단열 조건을 개선한다. 세 번째로 실험실 환경을 제대로 조성한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험 시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아래와 같은 문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